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방금 막 대한축구협회 KFA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홍명보 감독의 경질 결정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사태가 아니라 긴급 비공개 회의 끝에 내려진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결정의 중심에 주장 손흥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 한 경기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전 참패를 극복한 리더로 평가받던 홍명보 감독이 불과 며칠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령탑으로는 바로 베트남을 아시아 정상으로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이 지목되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축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저 역시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 역사 속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그의 리더십 아래 대표팀은 여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내부 불신 그리고 주장 손흥민의 결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브라질전 0대5 대패 이후 대표팀은 파라과이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언론도 홍명보 다시 일어나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파라과이전이 끝난 뒤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패배를 극복한 선수들의 마음이라며 자신은 뒷전으로 물러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선수단 내부에서는 묘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감독의 리더십에 피로감을 드러냈고 손흥민은 브라질전 이후 대표팀 운영 방식에 대해 깊은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월드컵까지 이 리듬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협회 관계자에게 직접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KFA는 급히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빠르고 냉정했습니다. 협회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흥민은 단순히 감독 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표팀 시스템 전체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팀에는 방향성이 없다. 홍 감독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선수단과의 거리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은 단순한 주장으로서의 의견이 아니라 대표팀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KFA는 단 하루 만에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약 5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협회 기술위원장, 대표팀 스태프 그리고 일부 핵심 선수들의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KFA 능심사숙고 끝에 홍명보 감독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홍명보 감독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탓하지 말고 이 팀을 지켜달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조용히 회의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먹먹합니다. 누구보다 한국 축구를 사랑했던 홍명보였기에 그의 퇴장은 단순한 경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른바 강서, 한때 베트남 전역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지도자가 다시 대한민국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돌아왔다. 그의 복귀 소식은 마치 잊고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충격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이들은 반가워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제 와서 박항서란이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지금의 한국 축구에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박항서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이었다.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은 단순한 기술적 지위가 아니었다. 그는 전술보다 마음을 시스템보다 관계를 우선시했다. 그가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전 세계는 그의 인간적 리더십에 주목했다. 파파박이라는 별명이 상징하듯 그는 젊은 선수들을 자식처럼 고 선수 한 명 한 명의 내면을 읽는 감각이 탁월했다. 베트남에서 그가 보여준 기적은 단순한 전략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래서일까? 손흥민이 직접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금 대표팀에는 믿음을 회복시킬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KFA는 비로소 방향을 잡았다. 그렇지만 이번 기화는 분명 다르다. 그는 이제 70세를 바라보는 노장이 고 베트남에서 모든 영광을 누린 뒤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한때 나는 더 이상 대표팀 벤치에 앉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그가 다시 돌아온 건단수단 향수 때문이 아니다. 그가 직접 밝힌 복귀 이유는 짧지만 강렬했다. 이 팀은 아직 내 마음속에 있다. 단 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책임감자 부심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열정이 녹아 있었다. 홍명보 감독의 시대가 끝난 지금 박항서의 복귀는 일종의 응급조치이자 마지막 도박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그는 이번 계약이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단기 프로젝트임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그는 긴 재건 과정을 그리려는 게 아니라 단기간 내에 팀의 결속과 정신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보였다. 베테랑과 신예가 갈등하고 주장 손흥민이 공개적으로 감독 경질을 요구할 정도로 무너졌던 조직력. 박항서는 이 부서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술보다 신뢰 전략보다 결속. 그는 바로 그 지점을 본 것이다. 하지만 모든 복귀에는 위험이 따른다. 특히 전성기를 이미 지나온 지도자에게 복귀는 칭송과 비난도 얼굴을 동시에 불러온다. 만약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난다면 박항서는 베트남에서 쌓은 모든 명예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있다. 반면 성공한다면 그는 한국 축구의 구원자로 다시 한번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다. 그 양극단 사이의 간격은 너무도 좁고한 경기의 결과로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다. 바로 그 점이 박항서의 귀환을 더욱 극적으로 만든다. KFA 내부에서도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 일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박항서를 선택하는 건 감성적 판단일 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 축구의 분위기를 수습할 사람은 박항서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KFA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전 이후 대표팀 내부의 결속도 지수가 급격히 하락했고 일부 선수들 간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십의 방향을 카리스마형에서 공감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박항서의 이름이 있었다. 박항서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술은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저는 선수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화려한 비전도 전술, 철학도 승리 선언도 없었다. 대신 한 인간의 진심이 있었다. 이 노장의 눈빛에서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확신을 느꼈다. 그가 덧붙인 말은 더 인상적이었다. 손흥민도, 김민재도, 이강인도. 그들도 결국은 한 팀의 아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웃게 만드는 것이 제 첫 번째 임무입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의 복귀를 단순한 향수로만 보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 축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시스템화된 대표팀 운영 결과 중심의 축구 행정 속에서 선수들은 점점 감정을 잃어갔다. 그들이 대표팀을 조국이 아닌 직장으로 느끼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다. 박항서는 그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가 다시 벤치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감독의 복귀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축구의 정체성이 되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 여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는 단 한 경기 단 한순간의 실수로도 거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영광은 옛날 얘기일 뿐이라는 조롱도 쏟아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그가 보여준 진정성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는 다시 한번 믿음의 축구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의 대표팀은 바로 그 믿음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